시니어 히어로즈 마을을 바꾼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장 편견이라는 벽. 봄꽃마을 복지관 앞 70대 할머니 박영수는 커다란 현수막을 펼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니어 드림팀 모집 -9는 숫자일 뿐.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도 안 오네.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있던 김철수 할아버지 75가 코웃음을 쳤다. 영수나 현실을 봐. 우리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래. 집에서 손자나 봐주지. 하지만 영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그녀는 은퇴 후 5년간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무력감에 빠져갔다. 텔레비전만 보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공허했다. 그때 저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지역 미용실을 30년간 운영했던 최순덕 할머니 68였다. 영순아, 나도 끼워줘. 순덕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 전직 목수였던 이동진 할아버지 72, 간호사였던 조명희 할머니 69가 차례로 나타났다. 우리가 뭘 할 건데? 동진이가 물었다. 영순이는 눈을 반짝였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거야. 아이들도 가르치고 마을도 가꾸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쯧쯧, 나이 드신 분들이 괜한 일에 끼어들어서. 젊은 엄마 김지현 35은 친구들과 수군거렸다. 요즘 어르신들 참. 집에서 쉬셔야지. 하지만 5명의 시니어들은 굳은 의지로 팀을 결성했다. 이름하여 시니어 드림팀. 자, 그럼 우리 각자 뭘 잘하는지부터 얘기해보자. 영순이가 회의를 시작했다. 명희, 나는 30년 간호사 경험이 있으니까 건강 상담을 할 수 있어. 순덕, 미용은 내가 맡을게. 할머니들 머리도 예쁘게 해드리고. 동진, 목수 일을 했으니까 마을 시설 수리는 문제없지. 철수, 난 글쎄 뭘 할 수 있을까. 영순, 철수 오빠는 농사 경험이 많잖아. 텃밭 가꾸기 달인이야. 그렇게 각자의 특기를 정리한 시니어 드림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과연 저 어르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의심 가득한 눈빛들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2장 작은 시작, 큰 용기. 시니어 드림팀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됐다. 영순이는 마을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다. 무료 학습지도 마이너스 시니어 선생님들이 도와드려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역시 안 되는구나. 철수가 실망했을 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공부 가르쳐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민수였다. 맞벌이 부모님 때문에 학원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였다. 영순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할머니가 옛날에 선생님이었거든. 복지관 작은 방에서 시작된 첫 수업. 영순이는 40년 교직 경험을 살려 민수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민수야, 이렇게 생각해봐. 사탕 5개가 있는데. 한편 동진 할아버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장난 곳들을 찾아다녔다. 공원 벤치에 느슨해진 나사, 놀이터 그네에 삐걱거리는 소리. 아이고, 위험해서 어쩌나. 동진은 공구함을 메고 열심히 수리했다. 순덕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들을 모아 작은 미용실을 차렸다. 어머니들, 머리 좀 예쁘게 하고 사세요. 공짜예요. 정말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제가 30년 미용사였어요. 믿어보세요. 명희 할머니는 마을 입구에 간이 건강상담소를 차렸다. 혈압재기, 간단한 상처 처치까지. 할머니, 무릎이 자꾸 아픈데요. 어디 보자. 이렇게 마사지해보세요. 그리고 이 운동 해보시고. 철수 할아버지는 복지관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도시 아이들이 흙도 못 만져보고. 이거 안 되지.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저 어르신들 언제까지 저럴까? 괜히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도 시니어 드림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9시 복지관에 모여 하루 계획을 세우고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민수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 제 친구도 수학 어려워해요. 영순이는 기뻤다. 그럼 둘이서 같이 공부하자. 3장 파도가 일기 시작하다. 한 달이 지나자 시니어 드림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민수의 엄마 박미영이 복지관을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영순이는 뿌듯했다. 아이가 워낙 똑똑해서 금방 늘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과목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3명이던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10명이 됐다. 영순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다. 철수 오빠 도와줄래요? 나야? 공부는 잘 모르는데. 오빠가 농사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철수는 머뭇거리다가 아이들 앞에 섰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철수의 옛날 이야기는 어떤 교과서보다 재미있었다. 한편 동진 할아버지의 수리솜씨가 마을에 소문나기 시작했다. 동진 씨, 우리 집 수도꼭지도 좀 봐주세요. 저희 집 문도 삐걱거리는데. 동진은 바빠졌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순덕 할머니의 미용실도 인기였다. 마을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순덕아, 정말 솜씨가 늘었네. 30년 했는데 당연하지. 할머니들은 예쁘게 머리를 하고 나서 마을을 활보했다.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명희 할머니의 건강상담소도 마찬가지였다. 명희 씨 덕분에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혈압약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다. 젊은 엄마들 중 일부는 불만을 터뜨렸다. 저 어르신들이 자격증도 없이 아이들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건강상담도, 의사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마을 이장 김대식 58도 우려를 표했다. 어르신들 열성은 알겠지만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시니어 드림팀은 고민에 빠졌다. 우리가 너무 나선 걸까? 순덕이가 걱정했다. 하지만 영순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뿐인데. 사장 실현의 순간 문제가 터졌다. 어느 날 오후 동진 할아버지가 수리하던 공원 근해에서 아이가 다쳤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부모들은 발칵 뒤집혔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수리해서. 시설물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건데 왜 어르신이 나서세요? 동진은 풀이 죽었다. 내가 잘못했나?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영순이가 가르치던 아이 중 한 명이 시험에서 점수가 떨어졌다. 그 아이 엄마 한정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학원 끊고 할머니한테 맡겼더니 이게 뭐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죄송해요. 아이가 요즘 컨디션이. 변명하지 마세요. 진짜 선생님도 아닌데 아이들 가르친다고 나서서. 마을에는 시니어 드림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이 무리하는 거야.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문제가 많네. 이장 김대식이 복지관을 찾아왔다.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활동을 좀 중단해주세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니어 드림팀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명희가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우리가 너무 나섰나 봐. 철수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영순이는 말이 없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우리 그만둘까?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복지관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도 공부 안 해요? 민수를 비롯해 10여 명의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와 있었다. 아이들아, 할머니가 더 이상 못 가르쳐 줄 것 같아. 왜요? 할머니가 가르쳐주면 재밌는데요. 어른들이. 할머니는 진짜 선생님이 아니래. 민수가 영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시니어 드림팀은 다시 생각하게 됐다. 과연 포기해야 할까? 5장 역전의 시작. 시니어 드림팀이 활동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공원의 시설들은 다시 고장나기 시작했고 할머니들의 머리는 다시 부스스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엄마, 할머니, 선생님은 언제 와요? 민수가 매일 물어봤다. 저기, 동진 씨 안 계시나요? 집 문고리가 또 망가져서.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왔다.
순덕 언니 없으니까 머리할 곳이 없네. 동네 할머니들이 아쉬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시니어 드림팀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심각했다. 할머니는 숙제도 같이 봐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는데 학원 선생님은 무서워요. 할머니가 좋아요. 부모들도 서서히 변화를 느꼈다. 민수 엄마 박미영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민수가 영순이 할머니한테 배울 때가 제일 행복해했어. 그래? 성적은 어땠는데? 성적도 좋았지만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됐다고. 한정미도 마음이 바뀌었다. 아이가 계속 시니어 드림팀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였다. 엄마, 할아버지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 또 듣고 싶어요.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마을 입구에 가로등이 고장나서 깜깜해진 밤 혼자 집에 가던 초등학생이 넘어져 다쳤다. 동진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장 김대식도 고민에 빠졌다. 구청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다. 마을 보건소장 이현수 박사였다. 명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신 김영자 할머니 말이에요. 당뇨 합병증 초기 단계를 발견해서 큰 병을 막았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명희는 놀랐다. 저는 그냥 경험상 30년 간호사 경험이 어디 갑니까?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의사가 시니어 드림팀을 인정한 것이었다. 육장마을의 진짜 주인공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부모들이 하나둘씩 복지관을 찾아왔다. 선생님, 다시 우리 아이 가르쳐주세요. 죄송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영순이는 울컥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세요. 이장 김대식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어르신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마을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네요. 시니어 드림팀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마을 전체가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젊은 엄마들이 나섰다. 어르신들 간식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동진 할아버지의 수리팀도 생겼다. 할아버지, 저희도 기술 배우고 싶어요. 동네 젊은 남자들이 합류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네. 동진은 신기해했다. 순덕 할머니의 미용실은 3대가 함께 오는 명소가 됐다. 할머니, 엄마, 딸이 함께 머리하러 와요. 정말 보기 좋아요. 순덕은 행복했다. 명희 할머니는 보건소와 정식으로 연계해서 마을 건강지킴이가 됐다. 의료진과 함께 일하니까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철수 할아버지의 텃밭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이 됐다. 할아버지, 이 토마토 언제 빨갛게 돼요? 조금 더 기다려야지. 자연은 서두르면 안 되거든. 영순이의 학습교실은 이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였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복지관에 모였다. 시니어 드림팀에게 감사패를 드리려고 해요. 이장이 나서서 말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따뜻한 곳이 됐어요. 시니어 드림팀 5명은 감동받았다. 영순이가 대표로 인사했다. 저희가 뭘 특별한 걸 했나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진짜 주인공이세요. 박미영이 큰 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고 생각했지만 어르신들을 보니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시니어 드림팀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순덕이가 웃었다. 나도 몰랐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할 수 있을 줄. 동진도 감회가 깊었다. 영순이가 말했다. 우리가 증명한 것 같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경험과 지혜는 언제든 필요한 거라는 걸.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았어. 명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해보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봄꽃마을의 밤은 따뜻했다.
시니어 드림팀의 작은 도전이 마을 전체를 바꾼 것이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는 편견은 이제 사라졌다. 대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시니어 드림팀의 활동은 계속됐다. 매일 아침 9시 복지관에서 만나는 5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고 의미 있었다. 마을의 진짜 주인공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흡한 점 있으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